한 남자가 있습니다. 90년대를 지낸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었을 텐데요. 바로 희대의 탈옥수라고 불리는 신창원입니다. 저의 경우 신창원 신드롬이 생겨난 시대를 지냈지만 범죄자에 대해 열광하고 박수를 보낸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탈옥을 잘한 것만으로 저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한가 하고 단순히 생각했는데, 신창원의 인생과 탈옥 조력자들의 이야기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신창원은 김양훈이라는 사람과 고향 선후배 4명과 모의해 강도행각을 벌여오다 1989년 주범인 김양훈이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고, 반년 후 신창원은 강도살인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신창원은 어째서 무기징역이란 엄벌을 받은 범죄자가 되었을까요? 4남 1녀 중 넷째로 태어난 신창원은 지독히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간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계모를 들였지만 이 계모는 자식들을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신창원은 5학년 때 다니던 남양국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라는 막말을 듣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마음속에서 악마가 태어났고 어둠을 품었다고 신창원은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21세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선생이란 사람의 인성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들을 수 있겠지만, 그 시절만 해도 학교에 내야 하는 돈이나 준비물을 챙겨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친구들 앞에서 벌을 세우거나 모욕감을 주는 일이 허다했는데요. 이때 신창원은 보살핌을 받거나 기댈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다 집안의 어려운 살림살이 때문에 남의 밭에서 서리를 하거나 가게에서 먹을 것을 훔치는 등 처음엔 작은 것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대담하게 도둑질을 하게 되었는데요. 14살에 경찰서에 끌려갔다 훈방조치되었던 신창원을 아버지는 다시 경찰서로 데려가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소년원에 넣어달라고 해 결국 신창원은 소년원에 가게 되었고, 경각심을 심어주려는 의도였겠지만 이 일을 계기로 신창원은 소년원을 들락거리게 되었고, 빨간 줄에 낙인이 새겨져 버린 소년에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시선뿐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력범죄까지 저지르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3살의 젊은이는 처음에 모범수로 깜빵 생활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장염이나 변비 등으로 살이 빠지고 몸이 아픈 것 같아 주변 교도관들이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신창원은 계획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신창원은 탈출을 계획하고 있었고, 그 방법이 화장실에 있는 환풍구 쇠창살을 끊어내고 그 구멍으로 탈출하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 노역 중 몰래 실톱을 빼돌려 하루 20분씩 2달간 쇠창살을 잘랐고, 가로 32cm, 세로 28cm 크기의 환기통을 빠져나가기 위해 15kg을 감량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창살을 자르기 위해 화장실에 오래 있고 살이 갑자기 빠지면 의심을 받을 수 있기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 교도관들에게 장염과 변비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자주 해 의심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깜깜한 밤, 그렇게 환풍구를 기어 나온 신창원은 하늘이 도왔는지 마침 교도소 내에서 교회 신축 공사를 하고 있던 철담장 밑을 파 공사장으로 들어간 후에 공사장에서 주운 밧줄 등을 이용해 교도소를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출귀몰하게 빠져나간 신창원은 2년 6개월 동안 4만여 킬로의 거리를 이동하며 도주하였는데요. 어떻게 이 긴 시간 동안 도망 다닐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의 탈주에는 여러 조력자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동거녀 전 씨는 신창원이 탈옥한 지 10일 만에 한 다방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다방 여종업원으로 힘들게 살던 전 씨에게 따뜻한 말과 감기약 등을 사주며 호감을 얻는 데 성공했고, 본인이 탈옥수 신창원이라는 것을 밝혔지만 전 씨는 오히려 본인의 집을 제공하고 동거를 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봤을 때는 평범한 신혼부부 같아 보였지만 신창원이 물건을 훔쳐오면 전 씨가 폐물을 처분하는 등 공생관계를 이루어가다 1997년 10월 신 씨가 경찰에게 발각되고 결국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이후에도 신창원이 만난 여자들만 15명으로 술집 종업원, 농부, 나이트클럽 댄서, 다방 여직원 등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신창원은 그 중에서 유독 다방 여직원들과의 만남이 잦았는데요. 그가 간염이 있고 위장병이 잦아 술을 마시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의 도피 생활을 덮어준 동거녀들은 일부 구속 기소되기도 했는데요. 한 동거녀는 잠복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신창원의 뒤를 캐지 않겠다고 하며 그녀를 꼬여 성폭행을 하는 등 여러 순환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그 경찰관은 사건 즉시 파면 조치되었지만 참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싶기도 하네요.
신창원에 걸린 현상금이 1,00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넘어가면서 여러 방면에서 신고 접수가 이루어지며 실제로 현장에서 2번이나 그를 체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격투를 벌이거나 심지어 경찰의 가스총에 맞고도 도주를 해 놓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당시 신창원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만 총 29명, 총경 이상만 10명이라고 하는데요. 현상금을 2번이나 지급해놓고도 체포를 하지 못한 것은 단순히 경찰의 방심과 부주의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만큼 신창원이 용의주도했기 때문인가요? 그의 이러한 행각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중간중간 기부를 하고 부자들 돈만 턴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신창원 신드롬이 일며 일부 청소년이나 젊은 층 사이에서 그를 응원하고 영웅시하는 무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신창원 하면 기억하는 알록달록한 무지개 빛 티셔츠 역시 저는 그냥 일반 시장에서 산 쫄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 미소니 제품이었다는 것. 덕분에 저 티셔츠는 한때 유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대부분 범죄자들이 어두운 옷을 입고 어두운 모자를 눌러쓰고 사는 것에 비해 저렇게 화려한 색상의 옷을 입을 정도의 대담함은 정말 놀랄만한 것 같습니다. 낮에는 성실한 청년으로 비추어졌던 그는 밤에는 고급 아파트를 터는 도둑질을 이어갔고, 대단한 것은 그렇게 도둑질해서 꼬박꼬박 모은 돈이 9억 원 정도 된다는데 진짜 그 대담함과 자신감, 용의주도함을 도둑질이나 범죄에 쓰지 않고 제대로 된 일에 썼다면 신창원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았을까 잠깐 생각해보게 됩니다. 1999년 7월 16일 한 제보 전화로 신창원은 검거되게 되는데요. 제보를 한 사람은 우연히 그 집 가스레인지 수리를 하러 갔던 한 수리공이었고 신창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리공은 참 대담하게도 자신이 본 남자가 신창원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물건을 놓고 갔다는 명분으로 다시 돌아가 한 번 더 얼굴을 확인하고 근처 부동산으로 가서 그 집이 여자 명의로 된 아파트인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만 해도 부부가 아파트나 집을 계약하게 되면 대부분 남자 이름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여자 명의로 해놓은 부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체포되어 재수감된 신창원은 2011년 감옥에서 목을 메어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하였지만 그 후에는 큰 사건이 없이 지금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교도소 안에서 공부를 하며 고입,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같은 수감자들을 위해 상담사 자격증을 공부하는 등 학업에 몰두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TV 프로그램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 실제 신창원에게 편지를 보냈었는데요. 그는 교도소에서 조용히 속죄하며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답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무기징역에 탈옥죄로 22년 6개월의 형이 추가되어 사실상 출소일이 존재하지 않는 희대의 탈옥범 신창원의 이야기를 하면서 죄의 무게가 크든 작든 죄를 용서할 순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마음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머리가 좋고 끈질긴 성격에 포기를 하지 않는 그의 모습이 어린 시절 조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그를 인도해줄 수 있는 한 명의 인물만 있었어도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탈옥범 신창원이 아닌 평범한 사회의 일원으로 신창원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지어지지 않는데요. 신창원이 남긴 말은 이렇다고 합니다. 저 같은 범죄자가 다시는 없게 사회와 가정에서 문제 아들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